오늘은 약간 쏠림이 좀 심한 것 같죠. 다른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만 대형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도 올라가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무려 3%나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사겠다. 그 사려는 가격이 85,500원에 사겠다라고 했었는데 85,500원은커녕 계속해서 지금 84,5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못하는 거죠. 꼬리칸에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테이보 고수 표정이 좀 안 좋았어요? 우리 담당 왜요? PD가 테이보 고수의 표정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사려고 했던 그 가격이 안 온다라고 하니까. 아니요. 네. 그 표정보다는 네. 그냥 제가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그런 거예요? 네네네. 뭐 밤새 무슨 일 있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왜요?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이 자꾸 오릅니다. 네. 우리 소고기 사기로 했으니까 네, 네, 이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또 현재 구간에서는 3%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CXL 관련주, 디자인하우스부터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랐고요. 전체 미국 시장이 좀 잠잠한데 반도체 쪽만 장중에 상승으로 좀 돌아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발 호재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21선에 딱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싸다. 더 못 간다. 지금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뭔가 호재를 찾아가지고 시장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픈 AI와 함께 100조 원 규모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TSMC나 ASML,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동시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는 나스닥 100 중에서는 이제 마이크론의 상승률이 1등이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많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나스닥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라는 점, 어제 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또 삼성전자가 4월 5일 날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항상 우리는 투자자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잠정 실적 발표 전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실적 발표 날이 좀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이게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항상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도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1분기보다 향후 2분기나 하반기가 더 관련한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조금이라도 눌리기를 저처럼 조금이라도 눌리기를 다들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 시장 다른 참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로 이렇게 쏠리고 반도체로 쏠리면 어쨌든 다른 종목들은 좀 못 가고 소외감 되게 심해지잖아요. 이런 시장이 건강하다라고는 볼 수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1분기 지수가 10% 오른 것도 굉장히 경이로운 일인데 네. 90% 오른 게 엔비디아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H백을 적극적으로 사서 투자하는 메타가 40% 올랐습니다. 물론 메타의 실적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건 알리테무죠. 네. 알리테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엄청나게 광고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이트를 열어보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계속 그거 나오거든요. 보니까 메타에 저는 명품 구찌 운동화가 16만 5천 원이라서 이거 뭐야? 이런 거 약간 스팸인가 해서 눌러보면 테무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짝퉁 그런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고를 네. 떠나서 메타의 실적에 기여하고 있는 게 알리테무의 광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알리테무의 광고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어떤 사이트의 광고의 한 3분의 1은 제가 보기엔 게임, 맞아요. 3분의 1은 알리테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알리테무에서 당연히 그런 나쁜 제품 파는 건 나쁜 일이고요. 잡아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퇴출시켜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그 쏠림에 대한 부작용을 좀 우려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고평가되었거나 실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금 안 좋은데 주가만 오른 그런 상황이라면 네. 우리가 좀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전에 앵커가 언급한 대로 예상보다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수요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 당기고 있는 것이니까 네. 레거시는 중국이 당기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HBM만 당기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핵심은 디램도 같이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속기, AI 가속기만 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디램도 같이 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디램도 당연히 상대적으로 사양이 높은 디램이나 낸드가 보강돼야 된다라는 것은 뭐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네. 그래서 뭐 이미 예전에 아마존이 120조 발표를 했고 오늘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발표를 하면서 둘이 합쳐서 이제 300조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럼 예전에 샘 알터만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한 900조 투자, 뭐 7천조 투자 얘기한 게 정말로 이게 그 이상한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관련 인프라까지 한다면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쪽은 약간 쏠림 현상 때문에 내 계좌의 수익률은 뭐 지수보다 더딜 수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일시적인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그 지금의 추세가 급하게 꺾일 만큼의 실적의 변동성이 있을까? 그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세는 견조할 수 있고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것은 작년부터 뭐 CXL이니 그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AI니 이렇게 올랐던 종목군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와 관련돼서 과연 실적에 발생될 종목이 있나? 네. 없다는 거고요. CXL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CXL의 핵심 포인트는 디램이나 낸드 쪽의 데이터를 더 빨리 가속기로 붙일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네. 이것도 결국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디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CX에 관련돼서 뭐 여러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나쁜 기업도 아니고 좋은 기업들이지만 네. 그게 과연 지금 AI의 투자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보일 것인가는 전 별로 의미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흔들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주가의 급등 보이고 있고 또 개별적인 종목들 급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좀 불을 붙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업용 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죠. SSD. 네. 예, 줄여서 SSD를 없어서 못 산다고. 지금 품귀 현상이 지금 2, 3주 사이에 벌어졌다고. 그게 뭐 영상 관련한 그런 컨텐츠들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 이게 더 많이 필요한가요? 일단 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네. 되기 때문에 SS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HDD라고 하드디스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하드디스크 다음 세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감산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고 조절이 발생을 했고 이번에 가격을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 역시도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결국 낸드가 오르든 디램이 오르든 캐파가 가장 큰 덩치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름에 있어가지고 실적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뒤집어질 수 있는 기업은 결국 삼성전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는 지금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조금 선반영해서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점은 어제 우리가 마이크론이 5%나 급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조 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그 100조 원의 투자라는 게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클을 갖고 계속해서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다른 종목들이 쉬어가는 타이밍에 약간의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는 만약에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시가 조금 다운될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물음표거든요. 어제 실제로 채권 시장이 많이 흔들렸다라는 점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이거 이상한데 쎄한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유자 같은 분들은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즐기시면 되겠으나 네. 아직 내가 없다. 8,500원에 사겠다 하는 분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따라붙으면 물립니다. 8,500원에 거기까지 안 내려와. 삼성전자 기다리고 있어요. 택도는 소리야. 제가 기다립니다. 교수님. 그거보다는 9만 원 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좀 희망을 주시지. 좀 낮게 사고 싶었는데 안 됩니까? 그냥 지금 사요? 아주 럭키하면 8,500원. 지금 사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도 사지 말아요 또? 그건 내가 쪽집게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주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 또 김장현 교수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변희영 교수님, 오늘 올라가는 반도체 쪽에서 물론 삼성전자 얘기 지금 많이 했지만 어느 쪽을 좀 관심 갖고 보고 계십니까? 오늘 수급적인 특징에서는 뭐 CXL이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HBM이 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좀 소폭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즉 반도체주 안에서도 개별 테마 안에서에 대한 희비가 좀 계속해서 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으로는 보여지지만 뭐 전일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관련주가 조금 생뚱맞게 오르는 종목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거치고 난 이후에 1분기 실적 기조가 지나가고 나면 사실 실적 연동 관점에서의 옥석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반도체주를 지금 뭐 재료에 의해서 좀 매수하는 것보다는 레거시 반도체 향에 관련된 이 업황 회복 기대는 즉 소재주의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 부분 이 부분과 좀 귀결시켜서 저는 반도체 소재주 종목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코스닥에서 지금 파도가 뭐 이 종목 문제가 참 많았는데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을 따라가면은 사실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CX에 관련돼서 겪인 거죠. 아니 어디 옆에서 이렇게 훈수 들어오시는 분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아니, 파도는 뭐, 네. 뭐 파묘도 아니고 뭐 같이 연결돼서 저는 잘 몰라요. 저 몰라요. 네. 정보 있어요? 알겠습니다. 파도는 뭐 파도 끝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거는 매우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파도는 좋겠습니다. 그냥 두고요.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5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뭔가 삼성전자가 HBM3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 얘기가 빨리 전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실적 잠정 실적 발표된 날이 단기 고점으로 주가가 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태보고수가 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따척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수 영향이 되는 건 맞고요. 다 네. 맞는 얘기고. 타방에서도 말씀 지난주까지 많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실효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실효되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제부터는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아 근데 이게 9만 원 갈 수도 있지만 저 진짜 말씀이 8만 맞는 원 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저희 2주 전에 이게 저희 탑5 돌려보시면은 삼성전자 121선입니다. 지금 안 사시면 언제 사시게요라는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안 사셨는데 지금 사신다 그러면 늦은 거죠. 그때 왜 안 사셨어요? 근데 그때요? 실적이 5조 5천억, 최근 나온 리포트가 5조 6천억, 5조 7천억이거든요. 네. 5조 3천억 나와도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환율이 만약 1,350에서 1,370 가면은 네. 오늘 그것 때문에도 뭐 저기 뭐 환율까지 금리 좋죠. 금방 안 내린다서 다른 종목 다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버티고 있는데 반도체, AI 이게 실적이 미스돼가지고 빌미를 주면은 삼성전자 빠지면 이게 2,600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그 리스크도 있는데 그 네. 리스크가 작년 7월달에 에코프로 리스크만큼 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열된 게 아니에요. 네. 한미 반도체도 14만 원이면 사실 얼추 8분홍선을 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목표 주가 네. 20만 원 하더라도 한 28에 16, 27에 14하면 15만 원 거의 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대충 여기 사라고 얘기 못 하지만 그것이 다시 10만 원 이하로 깨질 리스크는 그렇죠? 20만 원 갈 리스크가 업사이드하고 대충 비슷해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열광했던 그 2차 전지 리스크들은 대한민국 장의 리스크가 덜한 거고 저는 장이 2,600 갈 거라고 안 보고 위로 가려고 갔는데 혹시라도 있다면 혹시 중국발 네. 중국발 지표가 좋은 것이 한국의 환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빌미를 약간 내려가더라도 네. 다른 게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장이 확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참 애매한 거죠, 사실은. 네. 예, 그 밸런스가 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 보시면 저처럼 이제 좀 막차를 한번 타볼까 하는 사람들은 네. 애매해서 지금 이거 발을 올릴까 말까 하는데 또 9만 원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8만 5천 원에서 사야 되나 이런 그런 생각을 얘기 안 하단 드렸어요. 말이죠. 그런 말씀 안 예. 드렸어요. 아유 그렇게 비겁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비겁한 게 아니고 예. 지나간 거 했는데 열심히 안 사고 했으니까 지금은 사실 장을 샀는지 네. 현금과 한국 장을 샀는지 한국 장을 사면 인덱스를 삼성전자 사시라? 사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가장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고 리스크는 현금으로 조절하는 거지.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한 종목을 삼성전자 못 사니까 다른 종목 사가지고 만회하겠다. 단번에 한 10% 먹겠다. 네. 그런 주식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로 하단에 저희 질문에 HBM 관련주 과열 다른 반도체 차지할까라는 것에 아까 대한 소재주 대답은 말씀하셨는데 동의해요. 근데 동의하는데 그거 삼성전자 실적이 안 나올 경우는 네. 그것도 맞아요. 같이 떠진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삼성전자가 덜하다고 단기적으로 얘기 못해. 근데 포트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뭐 HBM 다 하고 나면은 삼성전자가 그 이익이 높아지면 뭐예요? 가동률 높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재주 쪽이 중기적으로 좋지요. 근데 소재주 중에서도 1분기 실적에 바로 소재주가 좋지 않은 주식도 있거든요. 실적이 바로 반영이 안 돼서 한 4월이나 5월이나 지금 반영되는 소재주가 있기 때문에 소재주라서 다 전부 다 좋다고 들어왔다가는 실적이 좀 체크하고 하면 또 실제로는 4월에 반영이 안 되고 5월이나 이후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 안 갖고 있다면 그걸 대신해서 딴 거를 스프레드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포모 때문에 하는 것이 별로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 진짜 만약 5일날 하고 나서 6일날, 네. 5일날 우리 고용지표도 나오는데 네. 쉬고 나서 5일날 오후, 그다음에 7일날 그때 주가 삼성전자 빠지면 다른 주식이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아마 그럴 확률은
별로 많지 않고 그럴 확률이 있을 때 딱 두 가지인데 그동안 미리 받은 그 뭐 기업 밸류 앞으로 미리 맞은 거 있잖아요. 여당이 대표할 거라고 네네. 가정을 하고 네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빠진 것 같은데 은행주 아니면 저기 뭐 그 관계 없이 뭐 저기 중국바 이슈 그런 거 좀 빠진 거 뭐 미리 빠지면 그거는 오히려 삼성전자 약간 대체하려고 해볼 수 있지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그게 대체를 못하기 때문에 장이 삼성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안고 이번 주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포진이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 하지만은 여기서 오늘 뭐 적극적으로 하라. 그 여부는 그게 83,000원이고 82,000원이고 관계없이 리스크는 갖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 두려움을 사야지 기대를 사면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두려움을 사라. 야, 네네네. 영혼이다. 그래서 반도체도 뭐 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네. 때 그때 샀어야 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뒤늦게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형주는 저는 별로 두려움이 없는데 지금 네. 사는 것도 두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서 이 과연 리스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못해요, 저는. 그럼 사지 말아야겠죠. 예. 못해요. 분명히 제가 만약에 82,000원대 사더라도 요 8,500원 가면은 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네. 말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잘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 말씀해 같은데. 주세요.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 지금 전체적인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신규 공장들이 어떤 식으로든 지어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반도체 공장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 개선 여부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반도체 인프라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의외로 첨단 공장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KS솔이나 신성엔지가 만드는 클린룸, 2차 전지에선 드라이룸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똑같은 장비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에다 계속 공장 뭐 8공장까지 짓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 비슷한 장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만약에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넓혀 보신다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반도체가 조정이 나왔을 때 다른 종목으로의 순환이 어떻게 도는지에 따라서 장의 성격까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삼성전자의 단기 추이는 뭐 2분기 들어서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를 언제 살 거냐 그러면은 언제 사요? 네, 진짜 그냥 이거는 매수할 때 무조건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평선에 닿았을 때 사시면 됩니다. 어떤 그게 이평선이요? 121선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도 네. 이 정도면은 대형주가 이렇게 눌려 있는데 반도체 업사이클에 여기는 지지할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빠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11선까지 밀리냐 21선까지 밀리냐를 보시고 난 뒤에 거기에서 우리가 수급을 체크해가지고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그게 내가 저점에서 잘 매수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뉴스가 나오면은 여기서 사게 되고 오히려 11선, 21선까지 밀리면은 이평선 깨면 어떡하지라고 하고 거기서 손절하십니다. 요것만 고치시면은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평선 매매하셨을 때 계속해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가격대에서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김정우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핵심이 되는 거는 여전히 반도체 업사이클에 대한 믿음 혹은 실적에 대한 우리가 우상향에 대한 뭔가 그런 신뢰가 디테일이 중요하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게 매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고하신 찰리먼거 옹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은 기업을 이제 싸게 사는 것보다는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는 게 더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그 적당한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주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살기가 어려운 구간이죠. 그렇죠. 이벤트도 있고 가격대도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병 교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지금도 사도 괜찮다라고 지금 봅니다. 가격에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제 네. 야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 상향치를 굉장히 오늘도 뭐 고가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도 좀 있지만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더 간다는 가정 그리고 여기에 업황에 관련된 이슈가 특히나 어떤 뭐 반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슈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지수가 한 2,900, 많게는 3,000포인트를 좀 간다고 한다면 저는 뭐 삼성전자는 한 94,000원대까지는 네. 상방은 좀 열려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저는 계속해서 오히려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는 모아가도 괜찮지 않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테이버거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다른 전문가님들도 여러 번 강조하셨던 네. 종목군들인데 지금 레거시 회복된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봐야 되는 게 지금 낸드하고 이쪽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쪽도 물론 기판이 달려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밑에서 왜 꿈틀대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종목의 전반적인 확산은 레거시 회복이 가면 과거 SK하이닉스와 절대적으로 붙여 움직였던 심텍 같은 종목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판의 전체적인 고급화를 가장 먼저 시도하고 있는 대덕전자도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최근 삼성전기의 상승이 과연 MLCC 하나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인지 IT 부품 전반적인 개선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체되는 종목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로 레거시가 회복되는 게 본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면 네. 종목은 생각보다 꽤 넓혀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가 다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 기준에서는 별로 그렇게 펀더멘탈하지 않은 종목군들이 테마로 오른 종목이 많은 것이지 실제로 실적이 담보되면서 올라가는 종목 중에 아직 상승이 나오지도 않은 종목 꽤 찾아보면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도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도 올라가는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 다양한 고수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한 줄평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김장렬 고수의 의견입니다. 실적 삼성 5조 5천억, SK하이닉스 2조 넘으면 시장 주도 지속 가능하다. 김종일 고수는 신규 공장 기대도 반영해야 된다. 변영인 고수 반도체주 기대감 선반영, 실적으로 증명할 때다. 테이보 고수 삼성전자 실적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